민주정치의 발전 과정을 봐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을 잡습니다. 민주정치의 발전 과정이 늘 괴롭히죠. 앞자를 따서 솔페, 클페로 외우시면 됩니다. 자, 솔론, 페이시스, 트라토스, 클레이스, 테네스, 페리클레스, 이 네 사람이 이제 민주정치를 발전하면서 이제 완성해 가는데요. 그 앞자리를 따셔서 솔페, 클페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한번 본격적으로 가보겠습니다. 민주주의가 이제 발전하게 되는 데는 그만큼 배경이 있겠지요. 아테네는 굉장히 상공업이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식민지 활동을 많이 했어요. BC 800년에서부터 BC 한 600년에는 본격적으로 식민지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이 그리스라는 나라가 굉장히 산지가 많고 굉장히 척박합니다. 그래서 평화가 적습니다. 그래서 일찍부터 해상무역이 발달하고 항해술도 뛰어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 보면 이제 그리스, 우리 로마까지도 지금 식민지 활동이 가 있지 않습니까?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제 어느 정도 부가 발전해야만 이루어지는 그런 정치입니다. 가난한 곳에서는 정말 민주주의가 쉽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민주정치가 발생하게 된 배경을 보면 폴리스 중에 가장 발전했던 곳이 이제 아테네라는 것입니다. 해안가에 있어서 일찍부터 바다를 통해서 상업 활동을 했고요. 또 이제 차츰 평민 중에도 장사로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전쟁에 나가게 되는데요. 이런 사람을 중장보병이라고 합니다. 중장보병은 자기가 돈을 벌어서 이제 방패도 사고 창을 스스로 구입해서 이제 전투에 참가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식민활동도 가고 전쟁에 참여하면서 이제 이들의 목소리가 커져가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생긴 분이 이제 중장보병입니다. 이제 부유해진 평민이 전쟁에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돈을 벌어서 창도 사고 방패도 사고 투구도 사고 이렇게 앞에 있는 그런 모든 걸 이제 하는데요. 저도 이제 20살 넘는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아들이 엄마 나 군대 가야 되니까 엄마 나 옷 사줘. 엄마 나 권총 사줘. 이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고대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이 중장보병이 등장하기 전에는 그 부유한 귀족들은 이제 돈이 많으니까 기병, 말 같은 거를 이제 타고 이렇게 전쟁에 나가고 했는데 점진적으로 평민들이 등장하면서 이제 중장보병이 전쟁에 많이 참여하고 또 이들은 또 민주주의를 요구하면서 발전하게 됩니다. 고대의 전쟁입니다. 이렇게 밀집 대형으로 이런 거를 팔랑크스라고 하거든요. 이 고대의 전쟁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로마도 다 이런 식으로 보병으로 전쟁을 하는데요. 이 고대 그리스는 땅이 척박했기 때문에 전차라든지 이런 거는 소용이 없습니다. 길이 험악해서 전차를 타고 갈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보병의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BC 6세기쯤에 귀족들의 지배체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잦은 전쟁, 해외 식민지가 이제 건설이 되고 또 상공업이 발달해지면서 부유해진 평민이 중장보병으로 전쟁에 참여하면서 이제 평민들의 지위가 이제 높아지고 정치 참여를 요구하게 됩니다. 당연한 것이죠. 왜냐하면 전쟁에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을 수도 있고 다른 어떠한 희생이 치러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희생이 따르기 때문에 나의 권리를 이제 보장해 달라고 하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근데 이제 귀족과 평민 사이에 이제 굉장히 권력 다툼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또 부유층과 이렇게 빈곤층 사이에도 굉장히 대립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제 돈이 많아지면 이 부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공정하게 분배가 되면 좋겠지만은 이 부는 언제나 이 분배가 불공정하게 이제 이루어지면서 갈등의 양상이 되는 거죠. 네, 이제 우리를 괴롭히는 이제 첫 번째 솔페클페의 솔론입니다. 이 솔론의 개혁은 BC 6세기에 금권 정치라고 합니다. 금권 정치 하니까 약간 좀 이상한 쪽으로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전혀 아닙니다. 이분은 이제 그리스의 민주주의의 초석을 닦은 현인 솔론이라고 합니다. 현인이었습니다.
이분은 이제 평민과 귀족의 이제 조정자 역할을 했습니다. 중개자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평민들을 위해서는 또 민회도 만들고, 당시에는 얼마나 이게 혁명적이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참정권이 출신으로 이제 있었어요. 귀족들한테 준다든지 이 출신 신분에 따른 거를 재산에 따라서 자 이렇게 몇 개로 나누어서 참정권을 제한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엄격했던 거를 이제 유연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는 나라가 이제 경제적으로 혼란에 빠질 때 대부분은 독재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독재자가 등장하지 않고 이 정치의 첫 출발을 어떤 중용의 지혜로 위기를 극복하고 실천하려고 했던 이 솔론은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솔론이 집정관을 그만두고 나니까 굉장히 사회 분열이 이제 계속됩니다. 특히 빈민층의 불만이 이제 극에 달하게 됩니다. 재산 정도에 따라 이렇게 나눴기 때문에 이제 빈민들은 좀 불만이 많았겠지요. 그 불만을 업고 이제 또 한 분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제 솔페입니다. 페이시스 트라토스입니다. 이분의 정치를 참주 정치라고 합니다. 이제 빈민층의 불만을 얻고 참주가 등장하는데요. 참주를 이제 독재자의 등장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정당한 방법이 아닌 무력으로 이제 그 정권을 탈취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이 다행히도 폭정만을 했던 것은 아니고 민중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선정을 베풀기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사실 몇십 년 정치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들들이 둘이 있었는데 그 아들들이 그 독재 정치를 이어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테네에서 아들을 이제 쫓아버리고 이제 그 민주주의를 발전시킵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것이 솔페크레에서 클레이스 테네스입니다. 클레이스 테네스는 민주정치의 기틀을 확립한 굉장히 훌륭하신 분입니다. 이 민주정치에서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라고 이제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BC 508년입니다. 이제 BC 508년 하면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가 민주정치가 한참 발전하고 있을 때 그 옆에 있었던 이탈리아 반대 로마는 어떠했을까 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 이탈리아 반도에 이제 로마는 753년에 BC 753년에 이제 로물루스가 나라를 건국하는데요. BC 509년에 이제 508년 이쯤에 이제 공화정을 최초로 시행하게 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리스가 그때는 훨씬 더 발전된 문명을 갖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분이 이제 민주정치를 이제 기틀을 확립합니다. 이분이 하신 것 중에 이제 뛰어나신 것이 도편추방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 독재자, 우리가 독재자가 출연을 하니까 다시는 독재자가 출연해서는 안 된다 해서 도편추방제를 이제 만드는데요. 아고라에 모인 시민이 독재 가능성 있는 사람의 이름을 아무도 모르게 도자기 파편에다 적습니다. 당시는 이제 종이가 없었기 때문에 도자기 조각에다가 이제 쓰거든요. 근데 6,000표가 넘게 나온 사람은 아테네에서 10년간 추방을 해버립니다. 근데 이제 추방을 할 때 어디 글을 보니까 재산도 다 뺏고 못 갖고 가게 하고 이제 몸으로만 보내고 다시 10년이 뒤에 돌아오면 재산도 돌려줬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런 도편추방제라는 걸 만들어서 독재자가 아테네에 등장하지 못하게 시스템으로 막아버립니다. 그 이분이 하신 일 중에 또 하나 뛰어나신 일은 부족제를 개편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은 이제 부족제를 개편했다 이게 굉장히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당시에 그 사부족으로 되어 있었어요. 근데 사부족이 귀족들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시족 중심이어 가지고 귀족들의 이제 권력을 강화시키는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클레이스테네스가 이 부족제를 10개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 귀족들의 권력을 약화시켜버려요. 막 섞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약화시키고 10개 된 부족제에서 추첨을 통해서 50명씩을 이제 뽑습니다. 그래서 500을 만들어요. 500인을 만들어서 그 500인의 평의회를 가지고 국가의 일을 이제 의논도 하고
정책을 입안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제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아테네에 10개 부족을 만들었잖아요. 거기에서 부족당 50명씩 추첨을 해서 뽑습니다. 그래서 500인을 만들어요. 그러면 이 500인들이 모여서 안건을 제출합니다. 오늘날 같이 이제 법안 같은 걸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네라는 곳이 있어요. 아고라 광장에서 시민권을 가진 미네에서 성인 그 남자 시민들이 모두 참여해가지고 그게 이제 채택할 건가 말 건가 이제 이런 거를 결정했던 거죠. 굉장히 민주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배심원들도 이렇게 그 현장에서 뽑습니다. 굉장히 공정하게 뽑아요. 이게 추첨을 통해서 뽑아서 재판도 이렇게 열고 미네 아고라 광장에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당시에 평등하고 그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추첨으로 공무원을 뽑고 중요한 일은 시민이 아고라 미네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1년에 한 40여 차례 미네가 열렸는데요. 40여 차례면 한 달에 한 3, 4회는 열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많은 사람이 나라 일을 의논하고 또 결정하고 그랬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역동적일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또 이를 통해서 평등을 구현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독재 출연을 막기 위해 도편 추방제도 실시하고 이래서 이 클레이스테네스 개혁으로 생겨난 이제 정치 체제를 데모스, 그러니까 10개의 부족이지 않습니까? 그 정치의 단위 부족을 데모스라고 했는데요. 그 데모스, 그 민중에 의한 정치 지배라는 의미에서 이때부터는 데모크라티아, 민주정이라고 불렸습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한 50년 동안 한 3차례 걸쳐 전쟁이 일어나는데요. 제가 1회에서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을 따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걸 보시면 되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살라미스 해전이 이제 3차전에 살라미스 해전이 있는데요. 중장 보병은 돈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이 전쟁에 참여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돈도 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전쟁에 참여할 수가 없는데 이때 이제 배를 많이 만들게 돼요. 그러면서 배를 노젓는 그 노자비로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되는데요. 그래서 자기들도 이제 나라를 위해서 많은 일을 했잖아요. 노자비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했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 우리에게도 참정권을 달라.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민주주의가 더 발전하게 되는 거죠. 이제 마지막에 솔페 클페에서 페입니다. 페리클레스입니다. 페리클레스는 민주 정치를 완성하신 분입니다. 아테네에서 최고의 리더자입니다. 이분은 이런 연설을 하십니다. 몇 사람이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골고루 나누어서 맡은 우리의 정치를 민주정치라고 부른다. 그 당시에는 이제 데모크라티아라고 불렸습니다. 이분이 이제 하신 것 중에는 수당제를 줬다라는 것입니다. 클레이스테네스는 법률적으로는 굉장히 완벽했습니다. 왜냐하면 1년 동안 임기가 1년이잖아요. 공직의 임기가 1년인데 사실은 가난한 사람은 1년 동안 국가에 가서 헌신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벌어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은 있어도 정치에 참여할 수가 이제 없었어요. 그런데 이 페리클레스 시대가 오면서 수당이라는 걸 줍니다. 말하자면 급여를 주는 거죠. 급여를 주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도 누구나 이제 시민이라면, 시민권이 있는 사람이라면 공직에 이렇게 참여할 수 있게 되면서 비로소 민주정치가 완성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이제 미네가 입법권도 행사하고 또 수당도 주고 또 추첨 제도를 통해서 시민의 공직 참여를 확대하게 됩니다. 오늘날 민주주의를 뜻하는 영어 단어 데모크라시도 여기에서 유래했답니다. 근데 이제 그 아테네 민주정치는 한계가 있지요. 여성과 거류 외국인, 이제 노예가 제외된 제한선거였다는 점입니다. 오늘날의 이제 그 현대 민주정치는 보통 선거에 기반을 둔 대의제가 특징인데요.
이제 보통 선거라고 하는 것은 성이나 여성이냐 남성이냐 인종, 차별 그런 거 없습니다. 종교, 교육, 신분, 재산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누구나 일정한 연령 이상의 사람에게는 선거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만 19세 이상의 우리나라도 이제 19세 이상이면 참정권을 갖게 되잖아요. 이렇게 이제 오늘날과 같은 이런 보통 선거가 실시될 수 있었던 거는 굉장히 많은 사람의 고통과 희생이 따랐답니다. 그 영국의 차티스트 운동 같은 거, 이제 프랑스 혁명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데요. 1840년, 48년쯤에 돼서야 2월 혁명 같은 거대한 혁명 때 비로소 보통 선거라는 게 이제 등장을 하게 된답니다. 그리고 우리 여성의 참정권은 1차 세계대전이 이제 끝나야 참정권을 갖게 되거든요. 1차 세계대전은 그 총력전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남자들이 많이 죽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여성들도 전쟁의 후방에서 전쟁 물자를 댄다든지 많은 일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 여성도 국가에 이제 봉사했으니까 우리한테도 참정권을 달라 이렇게 해서 1928년쯤에야 이제 여성의 권리가 인정되게 된답니다. 오늘은 우리가 아테네의 민주정치를 살펴보았습니다. 공부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